이 기록 습관은 정말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능력, 어떤 삶의 가치지향, 흔들리지 않는 주관자로서의 삶의 태도,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꿔준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무조건 양을 꽉 채우는 거예요. 하루에 6쪽 쓰기.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실천이요, 칭찬 기록을 꼭 쓰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실천했으면 하는 것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커뮤니티에서 기록함의 행위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자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 다이어리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새해 들어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요, 월간 다이어리 쓰기 국민운동 같은 걸 정말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기록학자로서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리고 선례가 이미 너무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께 좀 문제 제기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얘기를 먼저 미국 사례 3개 들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은 알고 계신데 조금 명확하게 확인하라는 의미에서 메모 기록의 강점을, 효과의 측면을 중심에 두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월간 다이어리 쓰기의 실천법을 아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쓸 수 있고 그것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세 번째 하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분들께 실제로 이룸 다이어리를 쓰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얘기가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 쓰는 국민운동을 실제로 하자는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먼저 문제제기 얘기를 좀 드리면요, 여러분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다 아실 겁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는. 근데요, 일일 기록을 엄청 쓰신 분인데 특히 스케줄 노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획 기록을 엄청 썼던 것이죠. 매일 아침에 오늘 할 일을 적고, 그날 저녁이 되면 그날 자신이 한 것을 성찰해보고 그것을 다시 메모해보고, 이제 이런 것을 하루도 빼지 않고 기록을 써서, 이 벤자민 프랭클린은 계획 기록 과 성찰 기록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현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프랭클린이 미국 국민의 영웅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과 성찰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뒤에 기록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요. 오프라 윈프리도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쇼로 미국의 정말 많은 대중에게 큰 감동을 줬던 그런 방송인이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특히 매일매일 감사 일기를 하루도 빼지 않고 썼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보통 3가지나 5가지 정도를 썼다고 하네요. 결국은 이런 오프라 윈프리의 습관이 윈프리의 정신적 안정을 기해주고, 반복된 사유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창의력이 무지하게 높아졌고, 토크쇼와 미디어 세계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방송인이라도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뭐 무조건적인 성공이라든지 돈을 왕창 버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만 집중을 한 사람이 아니죠.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인 각종 선행, 현대사회가 꼭 가져야 될 어떤 윤리적 지향성,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유지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물론 이제 방송인이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그를 비판하는 논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를 성찰하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기록 행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잘 유지한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기왕이죠. 토마스 에디슨은요, 그가 쓴 노트만 해도 3,000권이 지금 세상에 알려져 있을 정도로 메모 기록 광이었고요. 에디슨의 경우에는 2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상상하는 거, 아이디어들이죠. 얘를 아주 꼼꼼하게 메모하고 상상하고, 메모하고 상상하고, 이것을 반복한 사람으로 아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상하는 메모 기록의 성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만드는 행위를 프로세스로 다 기록으로 남겨두는, 그래서 행위 기록에도 아주 대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말을 남겼죠. 노트 없이는 발명도 없다. 이게 에디슨의 말이거든요. 에디슨의 말 중에 또 하나 엄청 유명한 거 있죠.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90%의 노력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노력의 베이직에는 메모와 기록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기록의 종류로 얘기하자면 구상 기록, 그다음에 작업 과정 기록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사례만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메모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체적인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메모 기록이 우리에게 어떤 강점을 줄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쓰기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론이나 또는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을 딱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아주 좋아요. 제임스 페네베이커라는 이제 뇌학 전공을 하는 사람이 있죠. 텍사스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페네베이커 교수가 영어로는 expressive writ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xpressive 하니까 좀 신경 쓰고 의식적으로 쓰는 그런 글쓰기나 메모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나 감정과 관련된 글을 좀 의식적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요 면역력이 개선되고 정신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을 뇌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밝혀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페네베이커라는 이름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쓰기의 효과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게 이제 영구적으로도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실상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감정이 분출할 때라든지 무엇인가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있다든지 이럴 때 이것을 글로 풀어내면 감정은 잘 위안이 되고 감정 상태가 이성적 상태로 바뀌어가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해법적으로 머리가 바뀌어가는 걸 느끼고요. 이것을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면역 체계까지도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 라자,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는 큰 틀에서 뇌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신경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는 뇌과학자죠. 저도 이 단어를 듣고 바로 그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이어리 명상이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쓴 사람이기도 하죠. 일상적으로 자기 성찰 메모를 하는 게 실제로 명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파악을 해내고 그래서 메모를 하고 기록을 하고 글을 쓰는 행위를 명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나 생각이나 구상 이것을 생각을 하고 걔를 메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글을 쓰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는 더 강하게 느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거기에 푹 빠져서 메모하고 글쓰기 하는 거. 얘를 명상적 행위로 본다는 것이죠. 이렇게 명상적인 메모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전두엽하고 해마 부위가 무학하고 활성화된다는 게 사라 라자의 연구의 핵심입니다. 기억과 감정 조절에 충분한 그런 긍정적 효과를 메모 기록이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사라 라자는 밝혀냈습니다. 생각하고 쓰는 행위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쓰는 행위예요. 그냥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다이어리 명상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반복하면 아까 얘기한 전전두엽, 그러니까 네트워킹 능력이죠. 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잘 네트워킹해서 통제하기도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이 쫙 향상되면서 전전두엽의 활성화죠. 그것에 의해서 하루 일정이 심지어는 한눈에 쫙 보이는 그런 경지에 도달을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사라 라자는 이 전전두엽의 네트워크 종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생각하고 쓰고 이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월간 다이어리 쓰시면서 아침에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일들을 전부 한 줄 기록으로 쭉 쓰시게 하고 제가 뭘 강조할까요? 네, 플래닝 할 때도 머릿속으로 먼저 하루를 그려보는 거. 한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점심 때 저녁 때 자기 전에 한 번씩 머리를 빙빙 돌려서 자신의 하루의 구체적 일상들을 영화 보듯이 떠올려 보세요. 이런 게 이제 제가 평상시에 엄청 강조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사라 라자의 이론을 차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종합 능력, 그러니까 한눈에 자기의 삶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능력을 키워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시간 낭비를 우리가 줄일 수 있고요. 어떤 행위를 할 때도 자신의 전체가 보이는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나 심리적 부담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들 수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들 사람이요, K. 앤더스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계신 분인데요, 심리학 전공자죠. 이분은 뭐로 유명하냐면 deliberate practice,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제가 엄청 강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할 때 반드시 deliberate practice를 해야 된다. 한국말로 하자면 의식적인 반복 훈련 같은 거예요. 농구공을 튀기는 드리블 연습을 할 때 공을 치는 것은 deliberate practice가 아니라 그랬죠. 공이라는 게 손바닥에 붙어서 밀고 당기는 거, 요 포인트를 신경 쓰면서, 요게 이제 의식적이에요. 얘가 deliberate 한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반복 연습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우리의 성장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deliberate practice인데, 이것의 핵심을 지적하고 이것을 우리 삶에 도입해야 되는 것을 역설한 사람이 바로 앤더스 에릭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deliberate practice를 할 때 기록이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 보면요, 뭔가 연습을 하면 연습 일지를 쓰죠. 오늘 연습하면서 내가 어느 포인트를 좀 놓친 것 같아. 이 일지를 씀으로써 deliberate practice의 포인트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앤더스 에릭슨 교수도 당연히 deliberate practice의 기록이라는 요소는 핵심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하면 목표, 실행, 피드백, 기록을 하면서 deliberate practice를 하니까 피드백이 포인트가 돼서 다시 목표로 돌아오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요 3단계가 계속 루프 돌듯이 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다이어리에 적힌 deliberate practice의 포인트가 목표가 되고, 그 목표가 계속 머릿속에 상주하게 되고 기록함으로써요, 행동의 동기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그리고 성과 모두를 한꺼번에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deliberate practice의 포인트가 기록이고, 기록이 우리를 향상시키는 도구에 있어서 핵심이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 기록을 해야 되겠군 하는 생각이 이제 더 강해졌을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들 다 기록이라는 수단을 썼던 것이고, 그 다음에 뇌과학 연구나 심리학 연구를 통해서 기록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리 쓰는 실천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들 조금 메모하시면서 들으시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아침에 하는 기록이에요. 아침에는 당연히 계획 기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계획 기록은 빼곡히 몇 시에 뭐 하고 몇 시에 뭐 하고 이렇게 쓰셔서는 안 돼요. 또 하나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침에 플래닝 해야지 하고 바로 글씨 쓰기로 들어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라 라자의 연구를 제가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든 기록이라는 것은 생각을 하고 생각이 떠오르게 한 상태에서 그 생각을 쓰는 거, 얘를 메모 기록이라고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플래닝 할 때도 머릿속으로 오늘 하루에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오늘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지? 이런 것을 머리로 계속 떠올리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에 무엇을 할지가 잘 안 떠오를 때는 앞서 말씀드린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얘를 먼저 떠올리고 오전엔 뭘 할까? 오후엔 뭐 할까? 저녁엔 뭐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분야를 나누실 수도 있죠. 내 일과 관련해서 뭘 할까? 가족과 관련해서 뭘 할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뭘 할까?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오늘 하루에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이 정확하게 세팅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머릿속으로 다 그리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얘를 시뮬레이션 돌려주듯이 시간순으로 미래를 상상하는 것까지도 하세요.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계획 기록, 그러니까 플래닝을 쓰도록 하거든요. 플래닝을 쓸 때는 과제명만 쓰는 게 아니라 괄호치고 CSF, 그 일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성공 요인이 무엇인가까지 생각해서 쓰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자신의 삶의 방향을 향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하루 일정을 전체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리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선명해지고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할 일들도 선명하게 나의 머릿속에 항상 담겨
남겨져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주관자로서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다이어리의 핵심적인 가치는 여기에 있고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방향성을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아침부터 행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행위는 모두 시간과 한 줄 기록으로 남겨두세요 하는 게 제가 기록학자로서 여러분들께 제일 권하고 싶은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아침의 기록은 플래닝, 계획 기록에서 스타트해서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 줄 기록을 쓰시기를 권하는 겁니다. 얘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네, 생각을 구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를 쭉 한 줄 기록으로 뭐 5가지를 남겼어요. 쓰는 행위가 뇌에 각인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점심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자기의 삶이 선명하게 기억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엔 잘 안 됩니다. 3개월 정도 하면 정말 선명해지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게 기록의 효능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이 이제 메모 기록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2가지를 저는 한 장 한 장 이렇게 쓰시기를 권해요. 계획 기록 한 장 쓰시고 그 다음에 일상의 한 줄 기록도 한 장 쓰시고요. 뒤에 말씀드립니다만 약간 여백이 남으면 자기를 성찰하는 기록이나 자기를 칭찬하는 기록 같은 걸 추가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2장 정도를 그거로 써주고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는 4장 정도를 메모로 꽉 채워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됩니다만 이것도 습관이 들게 되면 쓸 것들이 많아서 4장을 초과해서 쓰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2장 쓰셨죠? 4장 쓰니까 하루에 총 6장 이상의 메모를 쓰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엄청난 성과를 달성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게 독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조건 쓰셔야죠. 적어도 한 개 장을 읽으면 이 장에서 뭐를 얘기했지? 쭉 생각을 스스로 하고 생각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 쭉쭉쭉쭉 키워드로 메모를 하는 이런 습관을 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은 책을 읽으니까 그러면 50쪽 정도 읽으면 여러분들이 5줄에서 10줄 정도를 메모를 쭉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누적되고 누적되잖아요. 일단 삶이 뿌듯해져요. 꼭 하시기를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하시는데 책도 중요하지만 대화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다 그럴까? 대화 안에서 그 아이디어 너무 좋네. 대화 안에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현상들을 이해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얘를 다 흩뿌리고 버리고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 기록을 꼭 쓰라고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와 관련된 자료는 여기를 찾아봤더니 빨리 나오네 하는 것들도 다 업무 노하우거든요. 걔를 메모해 두셔야 돼요. 메모하시면 뇌에 각인이 되고 그게 반복되면 내가 자료를 찾을 때 패턴 같은 게 몸에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에 해당하는 것들을 쭉쭉쭉쭉 메모를 하는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되고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만 구상기록이라고 해요. 구상기록은 작은 구상기록, 큰 구상기록이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든 저는 그것을 먼저 구상기록으로 쓰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략적인 인간이 되는데 결정적이에요. 목적이 무엇인지 쓰시고 그 행위를 5분 후에 할 건데 그 행위를 할 때 어디다 방점을 둘지 CSF라고 한다 그랬죠. Critical Success Factor, 핵심 성공 요인 쓰시고 가능하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지도 메모를 해보시고 최종 아웃풋으로 내가 뭘 가져올지 이런 거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얘를요 많이 쓰면 저는 하루에 3장 이상도 씁니다. 매사 구상 기록을 먼저 쓰고 그 행위를 하게 되니까. 또 하나 큰 구상을 할 때 이거야말로 이제 프로젝트 계획 같은 것인데요. 내가 한 달에 책을 10권 읽는 작업을 할 거야. 얘 일종의 프로젝트일 수 있죠. 얘를 어떻게 무슨 책을 가지고 할지를 조사도 하고 구상을 해서 걔를 계획으로 완성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구상 기록의 대표격에 해당합니다. 이런 거를 쓰시기 시작하잖아요. 하루에 4쪽 여러분들이 메모 기록 남기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쓰시면 하루에 6쪽이라고 하면 3, 6, 18, 180쪽을 쓰시게 돼요. 추가적으로 좀 쓰시고 뭐 일주일 계획도 좀 쓰시고 월간 단위로도 좀 쓰시고 그러면 200쪽 이상의 메모를 여러분들이 남기는. 지금 생각하면 그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습관이 되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록 습관은 정말 제가 단언컨대 우리의 능력, 어떤 삶의 가치 지향, 흔들리지 않는 주관자로서의 삶의 태도 이런 측면에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바꿔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민운동으로서 월간 다이어리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걔를 서식에 앉혀서 이름 다이어리라는 거를 이미 출시한 지 거의 3년가량 되지 않았을까요?
지금 4만 부 이상이 나가서 이 다이어리를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우리 이 이름 다이어리 쓰시는 분이 단톡방에 모여 있는 수만 해도 단톡방 하나가 1,500명으로 제한돼 있어서 1,500명으로는 안 돼서 2개 단톡방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름 다이어리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저 말고 그냥 여기에 퍽 참여하셔서 이제 다이어리 쓰는 습관을 몸에 붙이시기를 권합니다. 찰스 두히그의 이야기를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데요. 헤빗 루프라고 하죠. 습관 루프입니다. 찰스 두히그가 습관 루프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목표, 행동, 보상. 자, 목표를 세웠으면 행동해야죠. 행동하면 이제 보상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인데요. 이 고리를 매일 반복하면 그 행위를 의지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해서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하는 그런 논리예요. 뭐 쉽게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도 결국은 목표 행동 보상의 이 고리를 반복해서 이루어내면 그것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그런 기록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매일 6페이지 정도 쓰는 것, 얘가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찰스 두히그의 이론 근거에 의하면 제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죠. 3개월 정도 날짜로 치면은 100일 정도에 해당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를 반복하면 쓰는 것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당연히 쓰는 루틴 같은 것으로 우리 몸에 자동화되어서 발현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다이어리 쓰기는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챌린지 커뮤니티 같은 것들을 이용하기를 권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6장 쓰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쓴 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시를 보는 게 좋은데 저도 예시를 올려드리지만 이 단톡방 같은 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쓴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고 해서 예시를 서로 나누고 하거든요. 이런 작업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다이어리 쓰는 실력 같은 걸 높여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인증 시스템을 좀 돌린다든지 이런 약간의 구속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올린 다이어리에 대해서 좋아요 같은 것들을 올려주고 하는 그런 좋아요를 눌러주는 건 이타성이에요. 그 좋아요를 보고 응원받아서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이제 이런 문화가 여러분들이 다이어리 함께 쓰기에 집단적 문화로 정착이 된다면 제가 얘기하는 월간 다이어리 쓰기 국민운동 같은 게 점점 더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간 다이어리 쓰기 국민운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여러분들께 3가지만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하고 좀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양을 꽉 채우는 거예요. 하루에 6쪽 쓰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이제 기억나시죠? 아침에 일어나서는 플래닝, 계획 기록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한 줄씩 자기가 한 일을 쭉 쓰시고 그럼 하단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4L 같은 걸 써보라고 하는데 4L의 하나는 liked니까 내가 좋아했던 거, 그 다음에 lacked니까 내가 부족했던 거, 그 다음에 learned 하면은 내가 배웠던 거, 그 다음에 long for 하면은 내가 내일도 지속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조금 하단에 써보시면 하루를 잘 성찰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쓰는 걸 제가 엄청 강조하는데 여기 칭찬 기록을 꼭 쓰셨으면 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2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6쪽 쓰려고 애를 쓰시라는 얘기고 2번째는 칭찬 기록을 매일 쓰시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4쪽밖에 못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너무 기록을 잘 써. 기록한 자신을 칭찬하는 것을 매일매일 잊지 않고 하시면 여러분들 월간 다이어리 쓰기 국민운동을 잘 해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3번째로 같이 실천했으면 하는 것은 최소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커뮤니티에서 기록함의 행위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3달은 여러분들이 찰스 두히그가 얘기한 것과 같은 습관의 상태, 자동화의 상태까지 갈 때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단톡방에서 소통 한번 하는 것으로 힘이 훨씬 더 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죠. 또 남들의 다이어리도 구경하면서 다니고 또 자신의 다이어리도 사람들에게 구경시켜주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멋진 기록인으로서 자신을 성장시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다이어리 습관과 관련해서 미국의 프랭클린 그리고 오프라 얘기했고 에디슨 얘기하면서 문제 제기를 했고요. 또 내 습관 이론과 관련해서 페네 베이커 그다음에 라자 등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지식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습관과 관련해서는 찰스 두히그 이야기도
여러분들 기억에 남겨두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매일매일 실천해서 하루 6페이지 기록을 하시고 한 달에 200쪽에 해당하는 월간 다이어리를 한 권씩 써내는 그런 습관을 꼭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이 써야 걔가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 조금씩 쓰셔서는 습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월간 다이어리 쓰기 이 국민운동에 동참하면요, 암기력, 독서력, 아이디어 이 모두가 아주 수직 성장을 하는 것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기록이 결국은 우리의 뇌를 바꾸고요, 사실 몸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몸이 바뀌면 기록을 지속해가는 게 점점 더 쉬워지는 것이죠. 습관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제 이야기 듣고 다이어리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후에 벌써 변화한 자신을 볼 것이고 100일 정도 해서 습관이 몸에 붙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한 달에 한 권씩 다이어리 쓰기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께 제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시민 지식인으로서의 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